CBS 뉴스는 CBS 홈페이지 cbs.co.kr이나 노코뉴스 홈페이지 노코뉴스.co.kr,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과 팟캐스트를 통해 다시 보고 들으실 수 있습니다. 이어서 부산에서 전해드립니다. 정부가 발표한 123대 국정과제에서 북극 항로를 제외한 해수부 이전, 해운물류 대기업 본사 이전, 해서법원 설치 등 부산의 주요 현안들이 국정과제가 아닌 지역 공약에만 담겼습니다. 부산 시민단체들은 이들 현안이 북극 항로와 함께 국정과제에 포함됐어야 한다며 특히 인천과 부산으로 나누어 설치되는 해사법원의 경우 본원은 반드시 부산에 둬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강민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가 공개한 123대 국정과제에는 북극 항로만 포함됐습니다. 해수부 이전과 해사법원 설치, 해운물류 대기업 본사 이전, 동남권 투자공사 설립 등은 모두 국정과제가 아닌 시도별 지역 공약에만 담겼습니다. 부산 시민단체들은 북극 항로 개발과 함께 이들 해양 현안이 한데 묶여 국정과제로 선정됐어야 했다며 아쉬움을 나타냈습니다. 박재율 해양수도 부산발전협의회 공동대표입니다. 사실은 해수부 이전, 북극 항로, HMM, 또 해양수산공공기관, 또 해사법원 이걸 다 한데 연동해서 국정과제로 해가지고 해양강국 건설 이걸 핵심 국정과제 중에 포함시켰어야 되거든요. 특히 해사법원 설치는 부산과 인천으로 나누는 방안이 포함됐지만 본원이 어디에 설치될지는 명시되지 않아 자칫 부산 유치가 후순위로 밀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부산시민단체와 해양법조계는 오늘 부산시 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해사 사건 항소심을 전담할 본원은 반드시 부산에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부산이 세계 2위 한적항이자 국내 최대 해양산업 클러스터를 갖춘 만큼 국제적 수준의 법률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다는 설명입니다. 또 전체 해운업체 14곳 중 13곳이 수도권에 있어 해사법원이 인천과 이원화될 경우 부산이 왜소화될 수 있다는 염려도 있습니다. 인천에 해사법원 지원을 설치해 수도권과 서해권 사건을 분담하고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는 동시에 동남권, 남부권 축을 형성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CBS 뉴스 강민정입니다.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이 오늘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내년 부산시장 선거 출마설을 부인하고 장관 업무에 전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 장관은 북극 항로 시대를 대비해 부산을 중심으로 한 경제 권역을 조성하고 해수부 산하기관은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곳만 선별 이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조선해양플랜트 산업의 해수부 이관 문제는 산업부와 협의해 한국조선산업의 초격차 기술을 유지할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해 부산에 의료관광으로 온 외국인이 3만 명을 넘어서 전국 3위, 비수도권 중에서는 1위를 차지했습니다. 특히 몽골 환자 방문객이 해마다 늘고 있고 진료 분야도 다양해 부산시가 역점적으로 의료관광객 유치에 나서고 있습니다. 김혜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부산시 등에 따르면 지난해 부산 외국인 환자 유치 수는 3만 165명으로 비수도권 중 1위를 차지했습니다. 일본과 대만 의료 관광객이 절대 강세를 보이고 있지만 몽골 환자의 증가세도 만만치 않습니다. 지난해 부산 방문 몽골 환자는 총 716명으로 부산 전체 중 2.4%에 그쳤지만 중증 진료와 피부과, 안과 등 진료 과목이 다양한 점을 눈여겨볼 만합니다. 현재 부산 지역 주요 상급 병원과 몽골 현지 병원 간 화상 진료 등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어 앞으로 확장 가능성이 큰 시장으로 꼽힙니다. 부산경제진흥원이 6일부터 이틀간 몽골 울란바토르에서 연 부산 의료관광 상담회에는 이 같은 분위기를 반영하듯 다양한 기관이 찾았습니다. 부산대학병원 한국의학연구소와 현지 기관 등 40여 곳이 참여했는데 의료관광상담 150여 건이 열렸습니다. 특히 몽골 수도건설공사와 변호사협회, 세무사협회는 자체 우수 임직원 국외 연수 프로그램에 안과검진과 종합건강검진 등 의료 서비스를 접목하는 것에 대한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부산경제진흥원 오지환 부원장입니다. 몽골 쪽의 공무원이라든지 변호사협회라든지 이런 단체에서 한국의 연수를 부산 쪽으로 많이 오고 있습니다. 의료관광을 좀 접목을 해가지고 건강검진이라든지 이런 프로그램을 진행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자기들이 상당히 만족도가 높다 보니까
경제진흥원은 부산 의료기관과 몽골 현지 의료관광 수요 간 가능성을 확인한 만큼 이를 토대로 부산과 몽골 기업 간 경제협력 방안까지 모색할 방침입니다. CBS 뉴스 김혜경입니다. 사상 하단선 공사장 인근인 사상구 새벽시장에서 그제 발생한 대형 싱크홀은 맨홀 우수관 누수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는 소견이 나왔습니다. 부산시와 상수도사업본부는 일대 현장을 점검한 결과 맨홀 우수관에서 물이 샌 사실을 확인했으며 상수도관은 파손 가능성이 적어 우수관 누수를 원인으로 추정했습니다. 부산시는 우수관 누수와 함께 최근 내린 비로 인한 토사 유실로 집안 침하가 발생했을 가능성도 열어놓고 원인 규명을 위한 조사를 이어간다는 방침입니다. 부산 사상경찰서는 도서관이나 병원, 수영장에 폭탄을 설치했다는 내용의 112 허위 신고를 일삼은 혐의로 30대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7일 사이 3차례에 걸쳐 112에 전화를 걸어 사상구의 한 도서관과 백병원, 하단 수영장에 폭탄을 설치했다는 내용의 허위 신고를 해 경찰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의 허위 신고로 인해 병원과 스포츠센터 등에선 이용객이 긴급 대피하고 경력 수십여 명이 동원되는 등 피해가 발생했으며 경찰은 발생한 피해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수영경찰서는 부산 바다가 보고 싶다는 이유로 군 병원을 탈영한 혐의로 육군훈련소 훈련병 20살 A씨를 붙잡아 군수사단에 인계했습니다. 입소 1주차 훈련병인 A씨는 어제 몸이 아프다며 국군 대전병원에 입원한 뒤 병원을 빠져나와 부산을 찾았다가 오늘 새벽 1시 15분쯤 광안리 해수욕장에서 경찰에 검거됐습니다. A씨는 바다가 보고 싶어 탈영한 뒤 여자친구와 함께 부산을 찾았다고 진술했으며 탈영 기간 별다른 범행은 일으키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부산시는 내일 오전 부산시민회관 대극장에서 제80주년 광복절 경축 행사를 개최합니다. 행사는 박형준 시장과 보훈단체 회원 등 1,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념사 낭독, 광복절 노래 제창, 만세 삼창 등의 순으로 진행됩니다. 특히 경축 공연으로 부산시립예술단이 부산의 독립운동가 안희재 선생의 생애와 사상을 조명하는 백산 안희재 작품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부산경찰청과 부산시 자치경찰위원회는 광복절을 앞둔 오늘과 내일 오토바이와 자동차 폭주행위에 대한 특별 단속에 나섭니다. 경찰은 폭주행위 예상 이동로와 집결지 등에 경력 420명을 투입해 순찰과 단속 활동을 벌일 예정입니다. 특히 오토바이 폭주행위는 무관용 원칙을 기조로 엄정히 대응할 예정이라고 경찰은 설명했습니다. 날씨입니다. 광복절인 내일 부산 지역은 맑은 가운데 아침 최저기온이 26도로 밤새 열대야 현상이 나타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도 33도까지 올라 한낮에 푹푹 찌는 폭염이 예상됩니다. 부산은 당분간 비 소식 없이 한낮 기온이 33도로 웃도는 찜통 더위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부산의 현재 기온은 31.3도입니다. CBS 저녁 종합 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진행해 기술 차유진, 기자 김혜경, 아나운서 김장현이었습니다. CBS